21세기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는 창조 미디어 광주 매일신문 KCTV.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법무부가 주최하고 교육청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지방검찰청이 함께 마련한 배려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이야기쇼 톡톡 소스 사회를 맡게 된 공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쇼로 총 6분의 이야기 손님들을 모시고 함께할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아주 오프닝 무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려 운전문화, 배려교통문화 어떤 것이 점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김선희 작가의 샌드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저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즐겁습니다.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급정거, 끼어들기, 순간적으로 화가 납니다. 한순간에 보복운전으로 저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자녀를
두고 저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부터 대리운전 해주실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우리 김선희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순간의 실수로 한 집의 가장이자 아빠인데 바로 범죄자로 몰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화를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게 바로 나눔과 배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톡톡소스를 함께 진행을 해주실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김종옥 검사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는 김정옥 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저는 오늘 검사님이랑 진행을 한다 그래서 TV에서 보았을 때 좀 우락부락하고 무섭고 싸움 엄청 잘하실 분이 나온 줄 알았는데 일단 아름다우세요. 그 말 많이 들으시죠? 예, 마이크를 대고 예, 조금 듣습니다. 네. 조금. 그리고 우리 검사님 같은 경우는 뭐 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똑부러지게 말하고 오늘 방송도 아주 준비 많이 해갖고 오셨죠? 예, 법정에서는 말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사회자로 무대에 선 것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실수를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은 오늘 아주 멋지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네. 전국 교통사고 발생률 1위라는 오명은 이제 그만! 배려교통 문화의 선도도시 광주. 도로 위에 아름다운 양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배려교통 문화의 확산을 위한 톡톡 소스 지금 시작합니다. 배려교통문화라는 주제로 톡톡소스 함께 시작을 하겠는데요. 왜 톡톡소스인지 알고 계세요? 예, 당연히 알죠. 바로 톡톡 SOS를 그대로 읽은 네. 건데요. 요리 맛을 더욱 맛깔나게 해주는 소스가 연상되시죠? 네. 그만큼 재미있는 이야기 쇼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스에서 SOS는 어떤 걸 막 구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배려 그런 의미도 운전으로 있고요. 뭐 구해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SOS는요 배려교통 문화 캠페인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아, 그럼 뭐 네. 어떤 약자인 건가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외쳐주시죠. 오늘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OS의 S 시작해요. O 오늘부터 S 서로 배려를. 서로 배려 운전을 오늘부터 시작해요. 맞습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함께 해주시나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 손님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아주 미모의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누구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주메일의 사회부 차장님이신 오경은 기자님이십니다. 네, 오경은 기자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매일신문 사회부 오경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0월 2일 날 선포식을 했잖아요. 예. 그 자리에서 계셨죠? 네. 계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한 달 정도 조금 지났어요. 네. 어떠한 뭐 신문 쪽에 근무를 하시니까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빨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10월 2일 날 선포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지 솔직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50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현재 페이스북 가입자가 오늘 네. 보니까 10,000명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더라고요. 오. 네, 그만큼 이번 캠페인이 정말 성공적으로 광주에서 진행하는 어느 다른 교통 캠페인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발적으로 예. 네, 참여를 해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만 한 10번째라도 제가 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두 번째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녹색 교통도시, 자존감 있는 당당한 광주,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운송 종사자를 위한 교통문화 혁신을 강조하는 네. 정용식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장님을 모십니다. 네, 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광주 교통문화연수원장 정용식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교통문화연수원 뭘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네.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는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제가 정보로는 네. 일곡동에 아, 있다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일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이 교통공원은 첨단에 있고요. 저희 이제 교통문화연수원은 우리가 그 배려교통 하면 길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에서 생업을 종사하시는 이 운수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가장 기본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 이 도로에서 가장 우리가 취약자, 약자라고 하는 어린이 또는 어르신 또 탈북 이탈 주민 등 이 교통 약자 취약자들에 대한 교육 업무. 그리고 이 교통문화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 습관은 인격의 표현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운수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이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촉매제, 매개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만나볼 분이 계시죠? 네, 어린이 안전사고 우리가 지킨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안전사고 예방의 중심이자 안전문화의 리더, 광주 녹색 어머니회 유정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유정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녹색 어머니 연합회 회장 유정입니다. 네, 저는 녹색 어머니회라고 해서 완벽한 이렇게 표현을 참 그러지만 듬직한 어머니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얍시렁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닙니다. 예, 두 분이서 저를 두고 자, 그런데 녹색 어머니에 네. 지금 회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광주 녹색 어머니에는요 117개교 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13,200여 명이고요. 아침마다 매일 각 학교 앞에서 2명에서 6분이 항상 교통봉사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 네, 혹시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입 조건은 우리 초등학교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학부모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네. 녹색 어머니회라고 해서 어머니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학년 아버님들도 많이 나와서 교통봉사를 네. 서고 계십니다. 추운 겨울날은 아빠도 많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쪽을 보면요, 일단 길이 시원시원하게 뚫렸잖아요. 네네. 이게 또 하나의 교통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까지 우리 시민의 빛골 교통 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강남원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장님을 한번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박남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바로 지난주 수능이었는데 많이 바쁘셨죠? 예. 그 수능이 앞서서요. 이 사실 배려 그 교통문화 운동 그 광주시에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검찰청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확산하는데 앞장서 주셔서 저희 시로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언론사로서 특히 광주 매일신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치를 올려주셔서 저희 시로서 모든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약자 전용 택시라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교통에서 배려 이 철학을 우리가 새롭게 광주에서부터 주창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교통에 있어서는 약자들부터 우선 배려를 해야 됩니다. 가장 배려를 받아야 할 게 보행자고 그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뭐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계층 중에서도 가장 이 교통의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게 이 장애인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리프트가 장착된 이 장애인 전용 택시를 가지고 24시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 장애인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 이걸 전화로 신청을 하면 차량을 배차해서 일반 택시 요금의 한 4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된다고 하니까요.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을 해도 가격적인 부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마음이.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저희 광주지검 차장검사님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요새 너무 바쁘셔가지고 연예인 스케줄 저리 가라 하십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네. 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실 광주지방검찰청의 김희준 차장검사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방금 소개 받으셨겠지만 저는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는 김희준입니다. 네. TV에서 요 근래 좀 많이 보셨죠? 각종 드라마에서도 나오시는 분하고 이미지가 똑같아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 뭐 앞쪽에서는 우리 김 MC님께서 아주 인상 좋아서 저에게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배려교통 문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또 만드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무섭게 생겼나요? 아니에요. 저 무섭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라 좀 제가 검사로서의 야성을 복귀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예, 방금 그 MC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배려교통문화 실천 운동을 제가 이제 총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은 법무부에서 사실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강주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년째 교통사고율이 1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 그 사망 사건율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배려의 가치를 접목을 하면은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캠페인을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시면은 참여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참여율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요. 굉장히 제가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언론에서 특히 강주메일을 비롯한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해주고 계시고 관공서라든가 학교 각계각층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그 페이스북 가입자가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릴레이 그 동영상 캠페인을 계속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그게 거의 지금
150개 이루고 있고 토탈에서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2만 명 이상이 지금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몰랐었는데 이제 저부터서라도 배려 우리 교통문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차영 검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 손님 모십니다. 네. 늘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강조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변화를 위한 혁신을 주장하고 질문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행복한 광주 교육을 열어가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님 함께합니다. 네, 어서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육감 장휘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교육감님을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은 어떠한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앞장서서 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좋은 일에는 늘 먼저 어른들이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배려 안무라는 춤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페이스북에 추시고 올리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또는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상담사들이 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수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연수에 갔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 배려 교통 문화 캠페인 함께 하자 하는 춤추는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캠페인에서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이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또,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를 또 한번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쇼 톡톡 소스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축하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네. 홍보대사인 네. 남희석 씨와 서우 씨 그리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모임을 하신다니까 더욱더 뜻깊게 성공적으로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 또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것, 이런 거 다 오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런 모임들을 계속 더하고 더 캠페인을 많이 하셔서 우리 광주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교통문화를 잘 지키고 남을 배려하는 곳, 그런 이미지 1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홍보대사 배우 서우입니다. 이번에 착한 교통문화를 위한 톡톡소스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김현웅입니다. 광주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에서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릴레이 캠페인송과 율동은 보고 듣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실천을 이끌어내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한 배려가 또 다른 배려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기 개그맨 남희석 씨와 또 아름다운 배우 서우 씨가 10월 2일 날 광주에 오셔서 이렇게 홍보대사로 또 위촉이 되었습니다. 네, 김현은 장관님도 바쁘실 텐데 영상까지 직접 보내주시고 이번 캠페인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캠페인을 한다고 보면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번처럼 배려교통 문화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꾸준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분의 또 영상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배려교통 문화 선포식 인증샷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선포식 후 개회를 선언합니다. 깜빡 이가 먼저 내가 먼저 부딪히고 꽝 바쁘다 바빠 보복 운전 안 돼요 정지 먼저 가고 양보 운전 최고 대한민국 배려 운전 행복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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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네, 윤장현 시장님의 모습에서 또 공사 현장, 또 호남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인증샷 찍은 동영상 보시니까 좋으셨죠? 예, 배려 안무를 즐기시는 윤장현 시장님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남녀노소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에 퍼지고 있네요. 전 중흥건설 직원들의 공사 현장에서의 안무 참 인상 깊게 네. 봤습니다. 자, 윤장현 시장님 모습에서요, 우리 호남대학교 학생들 또 대학교 축제 현장, 또 한편 국가축제 고흥군청사에서도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즐겁지 않았습니까? 예, 배려 안무를 즐기시는 네. 윤장현 시장님 환하게 그리고, 웃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남녀노소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김희준 차장검사님, 네, 제일 처음에 이 검찰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모두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강주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좀 의식 구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의식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배려 가치를 접목을 하면은 우리가 좀 의식 구조가 좀 바뀌고 선진화가 돼서 이 문제를 보다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캠페인을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던데요. 네. 특히 저처럼 아이들을 둔 엄마들의 반응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장희국 교육관님 역시 릴레이에도 동참을 하시고 이번 캠페인에 거는 기대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정말 그 교통 안전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부근에 스쿨존을 두어서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가끔 어린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왜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날까 생각해 보면은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빨간 교통 신호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어린이가 나타났는데 애들이 뭐 어른처럼 잘 주의할 것이다 생각하고 조금 운전자들이 그 배려가 적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을 이 법무부에서부터 특히 우리 광주 지방검찰청에서부터 시작하는 배려하는 교통문화, 운전자들이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인 아이들을 보면은 바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그 집중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광주 검찰청에 대해서 늘 감사점 특별히 더 감사하고 앞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께서 방금 스쿨존 이렇게 어린이 안전보호지역 구역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쿨존의 속도는 30km입니다.
아이들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기 때문에 내 아이 그리고 남의 아이,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아니라 제가 또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스쿨존 속도도 좀 잘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경은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번 캠페인 이후 교통사고 감소율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어제 광주경찰청 교통유사계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캠페인이 시작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월 2일에 선포식을 한 이후부터 11월 1일까지 교통사고 발생률을 봤더니 총 689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작년에 같은 기간에 광주 지역에서는 767건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이 캠페인이 시작한 이후 10%나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때 네. 우리 광주 시민들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부터 이제 배려 교통 문화가 안착이 된 거예요. 뭘 한 달 만에 10%면은 이제 10달 후면은 네. 교통사고가 없는 지역이 우리 광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녹색 어머니의 경우 학교 네. 앞에서 실제로 교통 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캠페인 이후 운전자들의 변화가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약간의 체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참여해 주신다면 더 많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기자님께서 약 10% 한 달 만에 한 10% 정도 줄였다고 하니까 옆에서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시는 우리 김희주 차장검사님 계십니다. 어떠세요? 예, 벌써부터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이번 캠페인 같은 경우는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도 교통 캠페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차례 있었는데 그동안 그다지 뭐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끝났다. 그것은 자꾸 이제 계도 중심으로, 계도라는 것은 뭐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존의 계도 방식에서 벗어나서 참여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안을 해낸 게 선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식 이후에 이것을 잘 연결해 나가가지고 정말 전 국민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SOS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을 생각을 해냈고요. 또 이게 더더구나 그 확산성을 가지게 되려면은 그냥 뭐 진행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뻔 앤 심플이다. 재밌고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건 결국 뭐냐? 캠페인 송에 맞춰서 율동을 하는 게 가장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적중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캠페인송에 맞춰서 율동도 잠시 후에 또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고율 하면은 그래도 도로 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전을 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운수업 종사자분들, 그분들이 또 가장 힘드시고 또 졸음운전도 가장 많이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정용식 교통문화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제가 우리 교통사고, 무질서, 불친절, 뭐 난폭운전 하면 우선 많은 분들이 운수 종사자분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도로에서 하루 종일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도 자기 생명이 소중한지 알고 최근에 저희가 이 배려운동도 저희 교육하는 과정에 계속 홍보를 하고 또 동참 그리고 운수 종사자분들이 도로가 우리의 삶터니까 도로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광주의 교통문화를 좀 선도해 가야 한다 이런 얘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그분들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의 가족입니다. 좀 박수 한번 제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네, 그럼 여기서요. 네. SOS 10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긴급 차량 붙잡고 설전을 한 운전자 모습과 또 네. 야구 방망이로 차 창을 깨는 등 보복 운전 동영상에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찼는데요. 그렇죠. 뭐 이런 걸 보면 저도 어쩔 때 보면 운전하다가 욱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끼어들게 하거나 급정거할 때 아니면 보지 않고 뭐 좌회전 신호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소형차를 네. 많이 이용하시는 우리 여성분들과 그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골목에서 이제 마주쳤을 경우에 특히 남자분들 절대 차를 안 빼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창문 열고 손가락 차면서 이 시간에 밥 안 하고 왜 밖에 왜 나왔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부터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관련해서 이번 캠페인의 가장 그 성공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계몽적인 이런 걸 떠나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이 참여하는 걸 보고 또 본인도 그 동참하자 의욕을 나타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배려 운전을 과연 어디서부터 실천할 거냐, 저는 두 가지를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확인할 수 있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실천 과제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0% 줄어든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24시간 차량을 운행할 때는 이 전조등을 켜게 되면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고 또 이걸 서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로 경각심을 갖고 배려 운전을 실천하자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방향 지시등 켜는 거 이걸 본인이 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안전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운전 현장에서 가장 그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게 일단 그 방향 지시등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부터 차에 딱 운전대를 잡으시면 전조등 켜기 또 방향 지시등 켜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해 준다면 점차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서로 확인하고 확산돼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조등 켜기. 네, 동감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 네, 우리 김MBC님도 전조등 켜고 다니세요? 사실 밤에만 켜고 다녔는데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낮에도 꼭 켜고 운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라이트를 켜고 다니면은 배터리가 닳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배터리 소모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조등을 켜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운전에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클락션을 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앞으로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으로 또 해주실지. 예,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뭐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시다가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면은 빵 하고 울립니다. 애는 벌렁 넘어지죠.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걸어갔는데 골목길이었어요. 근데 옆에 골목에서 애들이 공놀이를 하다 공이 튀어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운전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했더라면은 뭐 급정거를 하면서 클락션을 눌렀는데 어찌나 크게 눌렀는지 애가 공주로 나오던 애가 이거 길에 벌렁 누워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그 클락션 누르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클락션은 울리지 마세요. 예, 저희도 가다가 좀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빵 눌리잖아요. 한 번만 숨을 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보복 운전, 불법 끼어들기, 그리고 꼬리 물기, 근절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일단 불법이죠. 네,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특히 보복 운전 같은 경우는 큰일 납니다. 아니 내가 그냥 가다가 끼어들게 해서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멈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차량 검사님 뭐 이야기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이제 뭐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횡행하고 있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난폭 운전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동차라는 것은 소위 이제 법으로 이야기했을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어떤 위협 운전을 한다든지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아주 강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든지 아니면은 난폭 운전을 하다가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상해의 결과가 발생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최소한 단순히 이게 위협을 느꼈으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거고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3년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법정형은 몇 년 이하로 되어 있지 몇 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난폭 운전이라든가 그런 불법 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양보운전 실천, 차로 변경 차량에게 양보, 어린이와 노인 보호, 임산부와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도 10대 실천 항목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광주에서는 이 10대 항목보다도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3대 항목이 또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저희들이 연초에 배려 교통문화 운동 처음에 이제 구상을 하면서 사실 배려를 위해서 해야 할 그 과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딱 3가지만 하자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방 운전자를 배려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운전자를 위해서는 무단 횡단을 보행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지선, 우리의 생명선 정지선을 지키자. 이 세 가지라도 우선적으로 실천하자 이렇게 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번 부분들을 연도별로 너무 많은 과제를 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과제라도 하자. 내년에 이 과제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가면 우리가 정확히 그 실천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방향 지시 등과 무단횡단, 정지선 이 3개만 지켜도 교통사고 거의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에서 지금 뭐 톡톡 소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 얼굴이 무겁습니다. 네,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볼까 하는데요. 우리 2015년도 들어서 10월 2일 이후에 거의 뭐 광주에서 춤바람이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바로 춤추는 법무부 네. 장관님 그리고 춤추는 윤장현 시장님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우리 장희국 교육감님께서도 선포식에서도 가장 잘 따라하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배려 안무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가 만들었는지. 차장님. 예,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안무로 한번 이게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최초에는 그 우리 캠페인송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 예술고 애들이 처음에 이제 예술고 학생들이 만들어준 무한도전 음원에 맞춰서 춤추는 그걸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캠페인을 연결해 가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캠페인송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2단 옆차기라고 여기 대부분 좀 나이들이 드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요즘 그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층은 알고 있는 대단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가 2단 옆차기하고 신사동 호랑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작곡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의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을 했더니 흔쾌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캠페인송을 만들어서 기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창작 배경이 또 상당히 궁금해요. 설마 또 차장 검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 아니죠? 예, 설마 차장 검사님이십니다. 예, 지금 뭐 안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안무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은 누차는 빼시고. 예. 아이고 참. 또 방송 많이 하신다더만 별로 안 하셨는가 없어요. 아니 누차가 이게 똑같은 대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아니 저 시청자들은 처음이에요. 그 전에 취지가 이제 당겼다는 이야기인데 질문 한번 해주세요. 예. 자, 배려 안무를 설마 또 차장 검사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죠? 예측과는 달리 제가 관여가 돼서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방 직원들하고 캠페인송에 맞춰서 어떤 안무가 가장 확산성이 쉽고
그래서 따라하기 쉬운 안무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동작을 엮어가지고 만든 안무가 지금 현재 SOS 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에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있는 안무입니다. 그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저희가 릴레이를 한 150명 정도 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번 또 릴레이 참가 선수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역의 최고의 댄싱 머신 올킹 댄스의 리더 박지훈 씨인데요. 여러분들 휴대폰 켜서 사진 모드 말고 동영상 모드로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 멋진 안무를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촬영하시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끼리 재미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 이름으로 검찰청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올리는 방법은요. 페이스북에 가셔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 검색하시면 해당 그룹으로 안내됩니다. 자, 그럼 박지훈 씨 모시겠습니다. 깜빡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부딪히고 꽝 바쁘다 바빠 보복 운전 안 돼요 정지 먼저 가고 양보 운전 최고 대한민국 배려 운전 행복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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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보셨죠? 이것을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우리 박지훈 씨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려 안무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대 옆쪽에 계시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검찰청 춤바람남 검사님과 박지훈 씨입니다. 깜빡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부딪히고 꽝 바쁘다 바빠 보복 운전 안 돼요 정지 먼저 가고 양보 운전 최고 대한민국 배려 운전 행복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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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배려 운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오늘 또 반가운 한 분이 또 계시네요. 네, 오늘 토크쇼를 마련해 주신 네. 광주 매일신문의 남성숙 사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예. 이거. 죄송합니다. 자. 저희 신문이 지금 배려 교통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강주에서 쏘아올린 가장 큰 문화 운동입니다. 강주가 네. 문화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실은 그 교통문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애국에 가시면 가장 먼저 딱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이 택시를 타거나 공항에서 버스를 타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님을 만날 때.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분들과 함께 톡톡 소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클로징을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톡톡 소스 슬로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시작해요. 나부터. 오늘부터. 지금. 서로 배려를. 다 같이. 깜빡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부딪히고 꽝 바쁘다 바빠 보복 운전 안 돼요 정지 먼저 가고 양보 운전 최고